경찰이 추적한 할머니 33억 통장의 진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오후 2시는 언제나 분주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시간이기도 했고 오전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잠시 한숨 돌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사장에게 오후 2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바로 그 할머니가 나타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술래.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 박 사장은 그녀를 그저 광어회 할머니라고 불렀다.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나 광어회 20kg을 주문하고 항상 새 돈으로 결제하는 신비로운 할머니.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지만 김술래는 늘 조용했다. 광어회 20kg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법이고 부자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먹이려고 광어회를 사가는 것쯤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양을, 그것도 항상 새 돈으로 사간다는 것은 달랐다. 새 돈. 그것이 박 사장의 의심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깨끗한 지폐들. 150만 원어치의 새 돈을 매일 들고 다니는 75세 할머니라니. 또 새 돈이네. 박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김술래는 무거운 광어회를 리어카에 싣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사장은 점점 커져가는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야, 그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 저녁 장사를 마친 후 박 사장은 옆 가게 상인들에게 털어놓았다.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해온 그였지만 이런 고객은 처음이었다. 어떤 할머니?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가 물었다. 매일 광어회 20kg씩 사가시는 분 말이야. 그것도 항상 새 돈으로. 새 돈? 그거 좀 이상하네. 반찬 가게 이모가 끼어들었다. 보통 시장에서 새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20kg면. 박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이면 4천만 원이 넘어. 일반 가정에서 쓸 양이 아니라고. 호기심이 발동한 박 사장은 다음 날 김술래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 많은 광어회를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었다. 오후 2시 30분 김술래가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벗어났다. 박 사장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15분 정도 걸었을까. 김술래는 낡은 주택가의 한 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박 사장이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김술래의 집 마당에는 업소용 대형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광어회를 그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다. 업소용 냉장고까지. 박 사장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이거 뭔가 수상해. 박 사장의 고민은 며칠 더 계속되었다. 혹시 자신이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김술래의 행동은 점점 더 의문스러웠다. 결국 그는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 형사는 중년의 베테랑 형사였다. 오랜 경험으로 사람들의 말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았지만 박 사장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매일 새 돈으로 광어회를 대량 구매한다고요? 네, 하루에 150만 원어치씩. 벌써 2달째입니다. 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한 달이면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 형사가 메모를 적으며 말했다. 며칠 후 정 형사는 김술래의 집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이웃들의 증언은 일관되었다. 요즘 매일 리어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무거워 보이는데 혼자서 하시길래 신기했어요.
항상 조용하시고 인사만 하시지 별 말씀은 안 하세요. 정영사의 의심은 점점 굳어져 갔다. 운명의 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오후 2시 김술래는 여느 때처럼 자갈치 시장에 나타났다. 광어회 20kg 주세요. 하지만 이날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손. 박 사장은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술래는 대답 대신 현기증으로 휘청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니, 119 좀 불러요. 시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박 사장은 김술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술래. 그리고 그날 저녁 정영사는 수색 영장을 들고 그녀의 집에 나타났다. 집 안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통장 잔액 33억 5천만 원. 그리고 매일 정확히 400만 원씩 출금된 기록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정영사는 부하에게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해. 이틀 후 김술래는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에는 정영사와 박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담당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김술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정영사와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됐다는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술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행운. 1등 당첨금 47억 원,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이 33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김술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실은 조용해졌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김술래는 잠시 멈춘 후 계속 이야기했다. 우리 재훈이가 제 아들이요. 그 아이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취업하면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광어회 사드린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훈이가 광어회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나 취업하면 제일 먼저 뭘 할 줄 알아? 첫 월급 타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광어회 사드릴 거야. 아주 큰 거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김술래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면접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정영사와 박 사장은 말을 잃었다. 재훈이 대신 재훈이가 못한 일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술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보호소 아이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재훈이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시장은 들썩였다. 박 사장은 다른 상인들에게 김술래의 이야기를 전했고 모두들 충격에 빠졌다. 진짜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과일 가게 김씨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반찬 가게 이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박 사장이 제안했다. 상인들은 김술래를 병문안하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을 김술래는 미소로 맞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김술래가 손을 흔들었다.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입을 모았다.
김술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술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장 전체가 움직였다. 상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재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박 사장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매일 반찬 몇 개씩 넣을게요. 반찬 가게 이모가 응답했다. 우리도 과일로 참여하겠습니다. 과일 가게 김씨도 동참했다. 며칠 만에 시장 곳곳에 재훈이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었다. 냉장고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사랑은 나누어질수록 커진다. 마이너스 재훈이를 기리며.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하나 더 사서 넣어두었고 주부들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용돈으로 빵을 사서 넣어두었다. 김술래는 병원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재훈이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넣어두고 어떤 이들은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 재훈아. 김술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 소원이 이렇게 큰 일이 됐구나.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김술래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안했다. 매일 병문안을 오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창밖에서 계속되는 나눔의 풍경. 할머니, 오늘 신문에 났어요. 박 사장이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재훈이의 나눔 냉장고 부산 전역으로 확산. 김술래는 신문을 천천히 읽었다. 100개가 넘는 나눔 냉장고가 부산 곳곳에 설치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훈이가 보면 좋아할 거예요. 김술래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김술래는 꿈을 꾸었다. 젊은 재훈이가 나타나 말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재훈아. 엄마가 내 소원 이뤄줬다. 네, 엄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김술래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1년 후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분주함이었다. 오후 2시마다 사람들은 재훈이의 나눔 냉장고를 확인했다. 누군가는 음식을 넣어두고 누군가는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 박 사장은 가게 앞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김술래와 재훈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시에서 수여한 표창장도 있었다.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박 사장이 중얼거렸다. 그때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냉장고 앞에 섰다. 엄마, 이게 뭐야? 재훈이라는 분이 시작한 나눔이야. 우리도 뭔가 넣어둘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 상인들은 재훈이의 묘를 찾았다. 그리고 안부를 전했다. 재훈아, 내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 따뜻해졌다. 나눔 냉장고가 이제 전국에 1000개가 넘는다더라.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졌어.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어디선가 김술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어디선가 재훈이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의심이 사랑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실은 결국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아들의 꿈과 만나 온 도시를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재훈이의 나눔이었다.